네, 주도 섹터 공략에 대한 고민, 그 해답을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KB증권 프레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증시 훈풍을 잘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탄력이 좀 커지고 있어요. 특히 앞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4% 정도 강세를 보이는데 네. 그 뭔가 특별한 이슈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또 코스피 지수에도 어느 정도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또 기술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2만 선을 돌파를 했던데 우리 쪽에서도 뭔가 실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탄핵 정국이 약간 이제 지나가면서 예. 그래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업종들, 테마들의 빠른 순환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도체도 그래도 최근에 움직였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죠, 사실은. 예. 네,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들은 코스닥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하락한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그친다면, 왜냐하면 사이클이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이 매우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업황이 좋은 쪽으로 우리는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AI 관련해서 업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쪽에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뭐 공략할 종목들을 좀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뭐 TSMC, 외국에는 TSMC가 이제 있고, 국내에서는 지금 원래는 이스페타시스였죠. 네. 근데 오늘 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아침에는 잠깐 봤는데 13% 급락하고 있더라고요. 13% 하락인가요? 네. 그럼 아침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진 것 같은데요. 저는 마이너스 9% 정도 본 것 같은데 원래는 엔비디아가 가면 이스페타시스가 좀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뭐 정정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망감으로 멀어진다라면 제2의 그러면 이스페타시스를 시장에서는 찾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우리 지주회사 두산이 자체 본 사업이 있어서 두산이요? 두산이라는 지주회사가 결국에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그 사업 보고서 이번에 3분기 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아침에 일찍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주가는 뭐 오후에 반도체들이 움직이니까 더 지금 또 탄력을 내버리고 있는데 일단은 공부를 한번 해두시죠. 그 두산 내에 이제 전자비즈라는 이 사업부가 있습니다. 요거 있죠, 전자비즈라고. 이 PCB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인쇄흐르기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근데 이제 인쇄흐르기판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중에 CCL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동박적층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리로 만드는 얇은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반도체라든지 첨단 기기 쪽으로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데, 이 전자비지 사업부의 이 CCL이 엔비디아향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이제 약간 뒤로 밀려난다라면 새로운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을 예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두산그룹의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개편안 관련해서. 근데 그러면서 주가가 좀 답답하게 움직이다가 오늘 비로소 지금 주가는 좀 세게 움직이고 있는데, 엔비디아 차세대 AI 반도체용 CCL 공급업체로 단독 진입했다라는 뉴스는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주가는 좀 답답한 흐름이었죠.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 전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종목도 이제 좀 눌려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근데 이제 대만의 경쟁사보다도 앞서서 엔비디아의 B100의 이 CCL 공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모멘텀은 충분히 있었다. 뭐 타이밍이 이제 언제냐였는데 최근에 기관 투자들의 뭐 매수세는 계속 유입이 되었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의미 있는 좀 움직임이 또 수급이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분기, 3분기, 1분기부터 이렇게 실적은 꾸준하게 매출이 좋아지는 그러한 방향성이고, 작년도 대비해서도 올해 연간으로 17% 정도 이렇게 성장 전망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도 업황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향으로 주력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된다면 나쁘지 않은 그런 성장성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하고 한번 같이 볼 기업은 EMC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비슷한 두산하고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5년 동안에 제가 주가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산도 같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룹 계열사의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올라가다가 좀 답답하게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차트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주회사는 다양한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를 60% 할인한 순자산 가치는 3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 CCL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내년도의 밸류는 한 1조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리서치들의 보고서에 나오는 네.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정도에서 충분히 이제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연기금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관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좀 지분을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상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올해는 지금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좀 어렵다면 내년도에 혹시라도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지주회사들 전반적으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외국인들이 지금은 지주회사를 좀 뭐 별로 안 좋게 본다고 이렇게 지분이 좀 팔고 있다면 내년도에 상법 개정되고 하면 뭐 본업의 이 본 사업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도 좋고 상법 개정으로 지주사 뭐 재평가 기대감 그러면 내년도에는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주가가 슈팅이 이제 너무 또 나왔으니까요. 예. 추후에 한번 숨고르기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나 AI 이쪽으로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는 당연히 뭐 SK 하이닉스 혹은 그 밸류체인들 뭐 이런 쪽 생각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또 주가 좋지 않다 보니 그렇죠. 제2의 이수페타시스가 될 수 있는 두산 쪽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두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다음으로 내년 시세를 또 주도할 만한 섹터에 대한 관심도 지금부터 모이고 있잖아요. 특히 조선이 굉장히 그 업황 호황에 대한 네. 이야기 속에 잘 갔었는데 어느 정도 고점에서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계엄 사태에 대한 좀 불똥도 약간 튀기도 네.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트럼프 2.0에서 새롭게 변화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조선에 트럼프가 콕 집어서 말했기 때문에요. 네. 조선주 앞으로도 좀 우리가 기대할 만할까요? 네, 일단 조선을 방산으로 보신 분들은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좀 계엄 관련해서 네. 방산은 이러면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쵸. 생각이 있잖아요. 대외 신인도가 네, 하락했다 신인도라든지 이러니까. 네. 뭐 마케팅이 좀 힘들어지는 네,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조선이 주가가 어제 그저께 그렇게 세게 움직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방산은 그냥 플러스 알파 요인 정도로 보시는 거고 네. 방산 쪽으로 조선을 이제 돈을 버는 거는 당분간 기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미국이 도와달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엄청나게 뭐 마진을 저는 많이 주시지 않을 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조선을 볼 때 그냥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고 핵심은 본업인 거죠. 네, 조선의 핵심은 네. 본업이고 결국은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한 뒤에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예.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때는 제일 왼쪽에 보는 환경이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이 탄소 제로, 맞아요. 친환경적인 네. 에너지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스가 공급이 잘 원활하게 안 되는데 이게 뭐 환경이 중요하냐 맞아요. 라면서 네. 좀 ESG가 조용해졌죠. 예.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그러면 환경 쪽이냐 아니 어딘 쪽이냐 하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결국에는 아주 값싼 전기 이 부분 쪽으로 경제성으로 이제 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이 민주당이고 오른쪽이 공화당인데 네. 둘 다 원하는 거는 저렴한 전기 요금입니다. 아주 싸게 전기를 쓰고 싶다라는 네. 건데 문제는 왼쪽은 신재생을 가지고 전기를 하는 거고 오른쪽은 전통적인 네. 연료죠. 가스, 오일인데 이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쪽의 바람의 방향이 맞는 산업 섹터가 시장이 뭐 흔들리더라도 네. 꾸준한 저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이제 뭐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LNG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뭐 오일 이런 부분들입니다. 왼쪽은 뭐냐면요. 유럽이 지금 러시아한테 이제 도움을 잘 못 받으니까 네. 이참에 이제 미국이 뭐 가스를 많이 이제 생산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수입을 확대하려고 하는 네. 움직임이고 오른쪽은 LNG에 미국이 수출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확대하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유럽은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와 관련해서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일단은 외국인들 중심으로 꾸준하게 최근에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의 이 지분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 한번 보시면요. 내년도가 올해 대비해서 거의 100% 실적 성장이 나오는 섹터입니다. 네. 내년도에 이 정도 성장이 나오는 섹터를 저한테 질문을 만약에 주신다면 저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예. 가장 뚜렷하게 증익 섹터로 명확한 예. 조선이다. 그래서 조선은 올랐다가 쉬었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내년도에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이 주가 반등 나올 때 한번 수급 한번 보시면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쌍끌이로 이 섹터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주도 섹터를 기관과 외국인들도 잘 계속 주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의 조선의 또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 FLNG라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F라는 것은 이제 플로팅인데요. 그러니까 부유식, 네. 가스 생산, 뭐 저장 설비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트럼프는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 사인을 할 것 같습니다. 시추에 대해서. 근데 이제 육상 쪽이 아니라 해양 쪽에 해양 플랜트, 해양 시추 쪽으로도 앞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라면 네. 이쪽이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좀 해양 플랜트 쪽에 다뤘던 부분이 있죠. 특히나 삼성중공업이 맞아요. 과거에 잘했습니다. 네. 잘했지만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졌었죠. 다시 이제 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FLNG라는 키워드가 좀 들려온다. 트럼프 때문에 그때는 삼성중공업이 단기적으로는 또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으니까 조선 섹터 내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한번 점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다가 부딪히고 또 가다가 부딪히더라도 결국에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조선이니까 조정 나올 때마다 좀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외국인 기관이 그런 걸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보였습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해상 플랜트 관련해서 또 강점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까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정책을 바라보는 우리의 프레임이 좀 바뀌면서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조선주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다른 뭔가 트럼프로 인해서 꾸준히 성장할 만한 분야는 없을까? 네. 일단 에너지 투자와 함께 전력 인프라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살짝 아쉬운 거는요. 아까 우리가 조선의 성장률 봤죠. 한 거의 100% 정도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올해 상반기까지 주도 섹터였던 변압기 표를 한번 보시면 네. 올해 성장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내년도 성장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엄청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비슷하네요. 않거든요. 네, 네.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면 전력기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 평균보다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면 누가 될까? 여기 보시면 일진전기라는 회사가 보시면 100% 이상 성장이 나오는 네. 그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즘 변압기 내에서도 제일 좋고 수급이 좋은 종목이 누구냐? 일진전기가 네. 왜냐하면 탑티어 애들이 네. 수주가 잔고가 이미 3년이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수주를 못 받는 그 상황입니다. 예전에 대장이었던 HD, 그렇죠. HD 현대일렉트릭 쪽 그런 말고요. 기업들은 네. 수주를 공격적으로 못 받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밑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네네. 이 기업은 미리 증설을 해뒀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일진전기 쪽으로 수주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가 성장률이 괜찮고 또 하나는 산일전기라는 회사 네. 아시잖아요. 네, 그죠? 특수변압기. 네, 특수변압기. 그쪽도 업황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먼저 한번 뿜었었고 오히려 세컨티에 있는 기업들, 그 두 개 네. 기업이 지금은 성장률이 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과거의 대장주보다는 이제 이 오, 밑에 있는 종목들을 떠오르네요. 보시는 게 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이 수급도 한번 보시면 산일전기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요. 일진전기도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예.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한번 변압기 쪽은 업황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압기 쪽에서는 이제는 또 새로운 종목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네요. 산일전기, 일진전기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